이번 시간에는 어, 신살 중에서 원진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살은 원망한다는 그 원망할 원자에 화낼 진짜죠. 그래서 원망하고 화내는 그런 살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원진살이 있게 되면 원진살을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했을 때 뭐 빗맞은 타구 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 않은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다 원진살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다르게는 뭐 옆눈으로 이렇게 정통으로 보면서 노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눈으로 째려보는 거죠. 이제 정통으로 노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눈으로서 째려보면서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원진살이라서 원진살은 우리가 사주에서 원진살이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궁합을 볼 때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시해서 봅니다. 예, 궁합을 볼 때 이제 많이 참조하는 신살로서 많이 참조하는 경우는 이 원진살이 있고 또 귀문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했던 이제 고란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궁합 또는 혼인을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일단은 이제 그 자체가 있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닌데 물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또 그게 다른 합이 있거나 이러면 또 그걸 무시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단식으로 사주를 본다면은 궁합을 볼 때 원진살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부부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겠구나. 평탄한 혼인 생활을 하지 않겠구나. 행복한 혼인 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렵겠구나 하는 걸 이런 거를 이제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진살은 그 중에서도 이제 궁합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신살이고 그 다음에 귀문살도 역시 원진살에 속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귀문살까지 이제 원진살, 귀문살, 고란살 이 세 개는 이제 궁합을 볼 때는 굉장히 중시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진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무엇이 원진살이고 원진살이 또 언제는 해소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원진살이 이제 형성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진살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망할 원자에 성낼 진짜죠. 화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화낸다. 성낼 진짜예요. 원망하고 화내는 살, 어떤 기운이라는 거죠. 살이라는 거는 어떤 기운이에요. 기운 우리가 비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비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운 그거를 이제 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화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부 이제 궁합을 볼 때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원망하고 부부 관계가 원망하고 화를 내면은 행복할 수가 없죠. 가정이 화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신살이 있으면은 이것들은 이제 그 혼인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신살, 흉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진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굉장히 사람이 집요하다든가 이제 폭발적인 성격을 갖는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냥 궁합에서는 이제 부부 사이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내고 원망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진살이 이제 이렇게 증오살, 다른 말로는 이제 증오 미워하는 살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미워하냐?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흘기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인궁합에 많이 이거를 참조하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꺼렸죠. 옛날에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무조건 원진살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합이 있어가지고 원진을 해소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식으로 막 보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뭐 그 부부 관계 문제 있을 것이다. 뭐 결혼을 하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분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식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전체적인 거로 봐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합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원진살은 왜 그렇게 눈을 기면 미워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느냐.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노려보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눈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눈을 흘기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르게는 이제 빗맞은 충이다. 충은 충인데 빗맞은 충이다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오리지널 충보다는 약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 한번 보면은 원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12지지를 이렇게 배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 자, 오, 묘, 유 이렇게 쓰면 이제 이렇게 이러면 이제 축, 인, 묘, 진,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신유, 술, 술이 되겠죠? 술, 신유, 술, 해 이렇게 12지지를 원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수의 정맞은편에 있는 게 오화죠. 그래서 좌우묘유는 서로 충을 하게 되고 묘유도 정면으로 있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둘도 묘유 충을 하게 되는데 원진이라는 게 뭐냐면 자가 있으면은 정통 맞은편에 있는 글자가 아닌 옆에 있는 글자예요. 자수는 미토와 원진에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묘유는 충하는데 묘와 술이 이렇게 원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맞은편에 옆에 있는 거니까 결국은 내 맞은편에 있는 거를 노려보거나 이렇게 노려보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눈으로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정통 맞은편에 있는 거 옆에예요. 그러니까 노려보면서 그러니까 옆눈으로 보면서 흘기면서 미워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충보다는 약한 충이 되는 거고 빗맞은 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축이라면은 축은 원래 이제 이쪽에 미토와 이렇게 정통 맞은편에 있죠. 축은 미토가 있는데 그거와 이제 빗 맞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축고 이렇게 정통 맞은편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랑 이제 그 원진을 엮죠. 이런 식으로 인이면은 어떻게 되죠? 인이면은 이렇게 인은 원래 신금하고 인신충을 해요. 인신충 하는데 바로 정통 맞은편에 옆에 있는 거 유금이랑 이렇게 유금을 보니까 약간 옆에 있는 거니까 옆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옆눈으로 눈을 기면서 미워한다. 뭐 그래서 눈을 기면서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진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원진은 이래서 빗맞은 충이라고도 하고 오리지널 충보다는 이제 또 약하죠. 그렇지만 무시할 수가 없는 빗맞았지만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증오심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구조라서 부부 사이에는 진짜 원진살이 제대로 원진살이 작동하면은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혼인 관계가 평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유들에 해당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엇이 원진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인데 원진은 이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인유, 묘신, 진해, 사술, 추고, 자미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억하기가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인유가 원진인데 인유는 왜 원진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죠. 범과 닭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맨날 싸워요. 그 왜 싸우느냐? 서로 미워해요. 그러니까 범이 동네에 이제 이 개를 잡아먹으러 동네로 내려오죠. 내려와 있다가 새벽에 닭이 울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범과 이 닭은 서로 원진의 관계에서 서로 눈을 기면서 미워하죠. 그 다음에 또 묘신은 원진이라고 그래요. 묘와 신이 이렇게 지지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묘는 여기는 이제 토끼예요. 토끼 동물로 토끼인데 토끼 눈이 빨갛죠. 토끼 눈이 빨간데 이 원숭이는 엉덩이가 빨개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묘신이 원진이고 진해는 어떻게 원진이 되느냐? 진은 용이고 해는 돼지인데 용의 코 용의 코가 보통 이제 혹시 어디 고궁이나 이런 데 가서 용 그림 있을 때 가만히 보시면 용의 코가 돼지 코랑 닮았어요. 그래서 진해는 원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사술이 원진인데 사술은 어떻게 원진이 되느냐면 뱀은 혀를 날름거리고 개는 짖죠. 그래서 뱀은 개가 짖는 소리가 싫고 개는 뱀이 혀 날름거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술은 원진이 됩니다. 또 축오를 원진이라고 하는데 왜 축오를 원진이라고 하느냐? 소는 굉장히 하루 종일 일을 하죠. 쉴 틈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이 말이라는 거는
마구간에 있다가 주인이 이제 외출할 때 한번 주인 태우고 갔다 오면 또 쉬어요. 이래서 이제 그 소하고 말은 서로 원수지간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는 이 원진을 엮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잠이 쥐와 양인데 쥐와 양은 원진이에요. 왜 원진이냐? 쥐는 보통 이제 컴컴한데 습한데 뭐 시궁창 이런 데서 생활을 해요. 근데 미는 양인데 보통 언덕이나 구릉지대에서 삽니다. 그래서 둘이가 미워한다고도 하고 자는 이제 쥐니까 쥐는 뿔이 없는데 미는 양인데 양은 뿔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둘이가 또 미워한다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인유와 묘신과 진해와 사술과 추고 자미가 사주의 지지에 나란히 둘이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원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좋습니다. 특히 일지와 시지가 이렇게 나란히 이런 원진들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혼인 생활에 불리한 면이 있죠. 평탄한 혼인 생활을 엮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주 부부 싸움이 잦게 되고 또 부부 싸움을 안 하게 되더라도 둘이가 서로 냉랭한 관계, 부부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고 소가 닭 보듯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있습니다. 다만 원진이 되려면 원진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나란히. 그러니까 그 사이 어떤 글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원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도 이제 원진으로 그렇게 많이 인정을 안 해. 원진적인 현상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이 묘신과 사술이에요. 이 두 개는 묘신과 사술은 이제 원진으로 별로 원진의 효과가 강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원진살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조할 필요고 대충 참조는 할 수 있지만 심하지 원진의 현상이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묘신은 묘신은 이제 왜 원진의 영향이 그 원진의 현상이 약하냐 하면은 묘 속에는 지장간에 을이 있고 신 속에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을경합해요. 을경합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술은 지장간 속에 병화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신정무가 있으니까 신이 있어요. 신. 그래서 병신합해요. 그러니까 지장간끼리 지지해서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원진의 현상이 굉장히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약한 원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묘신과 사술은. 그러니까 원진으로 그렇게 많이 안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추고라든가 잠이나 이런 것들은 원진으로 칩니다. 굉장히 심하죠. 특히 그 원진 중에서도 가장 심한 원진이 추고하고 잠이가 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추고 잠이가 일시지에 나란히 있게 되면은 이것들은 원래가 이제 파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파. 그러니까 파, 깰파자. 우리 그거 형충파해 할 때 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진이 파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원진적인 현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죠. 어쨌든 일시지에 추고 자미가 있으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해도 이제 그렇고 인유도 그렇고 한데 이런 이제 원진들이 연지와 월지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도 원진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일시지에 있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파 이렇게 나오는데 파가 뭐냐? 그러면은 보통 추고, 잠이, 묘진, 유술, 신의, 인사 요거를 이제 파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인사 같은 경우에는 파에서도 또 이 인사신형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파 전에 형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되고 이제 주로 이제 따지면 이제 신의, 유술, 묘진 요 세 개를 이제 파로 많이 하고 잠이, 추고는 어차피 원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원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추고와 자미가 원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은 이것들은 파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추고 자미가 지지에 이렇게 있으면은 나란히 붙어서 일시지 특히 일시지에 추고 자미가 있으면 원진적인 현상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원진이 이렇게 있지만 또 합을 하고 있으면 이제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오 일주인데 뭐 시지에 이렇게 축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월지에 뭐 인이 있다든가 뭐 미토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호합하거나 오미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진이 해소가 돼요.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하부의 현상으로 인해서 원진의 현상이 강하지 않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서 원진이 합을 하고 있으면은 원진적인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고 약하다. 원진적인 현상이 약해서 견딜만 하죠. 이런 것들은 다른 신살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오가 이제 원진이 아니고 뭐 갑오일주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 갑오일주가 도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옆에 뭐 미토가 있거나 또는 뭐 술토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오수를 합하거나 오미 합하거나 이러면은 도화적인 현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도화적인 것보다는 그냥 상관적인 현상 뭐 이런 거 다른 현상들이 나올 뿐이지 도화적인 현상, 오화의 도화로서의 성향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주에서 어떤 경우가 원진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 글자들 이것들과의 관계를 다 고려해야 되지만 이제 그냥 단식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란히 인유가 나란히 일시지에 있을 때 이럴 때 원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묘신이 이렇게 있을 때 원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한 칸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건 사술 원진이라고 하죠. 이거는 원진의 현상을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원진살이 안 됩니다. 또 진해 같으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도 원진이 돼요. 또 자미는 떨어져 있죠. 자미는 원진이지만 떨어져 있으면 원진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묘신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끼리 을경합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잘 인정을 원진으로서 인정을 거의 안 하죠. 원진 현상이 굉장히 약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해는 이제 월지와 일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 우리가 궁합을 볼 때는 이것도 큰 원진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일시지에 나란히 있을 때 원진이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이럴 때를 이제 진정한 오리지널 원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럴 때도 만약에 월지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인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진이 있어요. 진이 있으면 진유 합을 해요.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원진의 현상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약한 원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원진살이 빗 맞은 타구라든가 서로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뭐 마주 보고 싶지 않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화나고 이제 보기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뭐 미워하는 그런 것이 이제 원진살이 된다. 그래서 옆눈으로 째려보면 보면서 사무치게 미워한다 이렇게 했는 이유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충하는 글자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통 맞은편에 있어서 있으면 충을 하는데 충을 하지 않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눈으로 째려보면서 미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는 조금 전에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해하면은 원진사를 이해하는데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원진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